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어제 12월 12일 정말 이 대한민국 사회가 크게 뒤집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번째 담화문인가요? 14일 날, 내일이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이 표결을 앞두고 또 이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 때는 한 2분 정도 이 사과하는 이 담화문을 발표를 해서 그래도 뭐 탄핵을 좀 모면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한 이 담화문은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몇몇 지금 현재 한참 조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과 상충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아마 내일 표결 때는 거의 이 탄핵이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이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섰겠죠. 그러니까 자진 사퇴는 뭐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탄핵을 염두에 두고 이 작심 발언을 어제 이 담화문을 통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상시국 방송 이 두 번째로서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끝에 쭉 길게 말하고 참 끝까지 싸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건가 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이 더 크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는 탄핵이 돼서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을 하고 나오겠다. 그리고 또 그거를 생방송으로 해달라 뭐 이런 요구까지 했었죠. 그만큼 뭔가 이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인가요? 이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이 탄핵 정국을 뚫고 나가기는 이 정면 그러니까 승부라고 할까요? 어쨌든 전격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온 그런 담화문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봐야 되고 제가 참 무엇이 우려가 되는지 특히 우리는 동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려되는 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돼서 그래서 우리 각별하게 우리 동포분들이 이런 때에 정말 이 국론이 이제는 분열됐죠. 쉽게 말해서 지금 한국은 뭐 여의도 또 광화문 이렇게 또 양쪽으로 국민이 갈려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시위도 이루어지고 정말 극한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촉발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특히 이 중국 동포 여러분들 각별히 좀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또 이런 거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네, 지금 막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이 내란죄로 몰고 가고 있죠. 그런 내란죄냐 아니냐 하는 여부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을 할 내용인데 어쨌든 이 내란죄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란죄에 해당되면은 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냥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이 수군대가 지금 본격적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뭐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이렇게 첫 마디서부터 이렇게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을 향해서 이제 선전포고를 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쭉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서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을 단호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5시죠. 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2차 이 표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결을 앞두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뭐 나름대로 뭐 비장의 이 각오를 하고 이 마지막 이 승부수를 던졌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 한 2분 동안 이 사과했을 때 그때의 모습하고는 환연히 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한 2분 정도 사과를 하고 정말 이렇게 뒤돌아가는, 다시 집무실인가요? 이 돌아가는 어떤 초라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어제 이 담화문을 통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야 이제는 내란죄로 몰리게 되면은 뭐 무기징역 아니면 뭐 사형까지도 치러지는 그런 죄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대통령이 이 내란죄로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야 정말 이 최의 카드랄까요? 최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정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제 이 담화문이 과연 이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였을까? 참 그게 이제 관건이겠죠. 일단은 어제 담화문을 발표했을 때에 이 국민의 반응,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 74.8%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하야 또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뭐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도 73.2%가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해야 된다,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리얼미터가 여론조사한 결과 발표이죠. 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 전날, 그러니까 이게 어제 발표로 한 거니까요. 어제가 12일이죠. 그러니까 11일자일 것 같습니다. 전 국민, 그러니까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인데, 자, 그 결과 즉시 하야 혹은 탄핵으로 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74.8%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16.2%,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0%,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즉시 하야 탄핵 응답이 73.2%, 그 질서 있는 퇴진은 17.4%,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산, 울산, 경남, PK에서도 즉시 하야 탄핵이 60.1%, 질서 있는 퇴진은 23.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 10명 중 6명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고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스트레스 등 트라우마 경험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66.2%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27.3%,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서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응답이 72.6%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이 계엄령에 대한 한국 사회,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 한번 7번째인가요? 그렇게 된다고 하죠. 그다음 계엄령에 대한 상당한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자만 말만 나와도 그냥 경기가 일어난다. 저도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했다, 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소식을 듣고 상당히 온몸이 떨리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었는데, 아주 온 국민이 이렇게 60% 이상 이렇게 이 계엄에 대한 뭔가 이 두려움, 어떤 강한 이 트라우마를 가졌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충분히 그런 트라우마를 느낄 국민들을 향한 어떤 미안함, 뭐 진정성 있는 사과, 이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왜 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 그거에만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하소연 비슷한 그런 얘기만 쭉 너무 집중적으로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가뜩이나 뭐 여론조사에서 보았듯이 한 70% 이상이 즉시 하야나 이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은데, 과연 어제 이 담화문을 발표를 하고 그런 들었던 국민들이 어떤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 뭐 이게 얼마나 더 늘어났을까 하는 그 부분은 다소 회의적입니다. 물론 저는 이 담화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에 정말 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 정말 이 거대 야당이 좀 뭐 횡포에 가깝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왔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호소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호소를 하더라도, 그래도 이 계엄령 발동에 따른 국민들이 느끼는 이런 트라우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통령로서의 미안함과 거기에 있던 참 진정 어린 이 사과와 어쨌든 조심했던 그런 부분들을 또 충분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계속 또 거기에 이 가담했던 이 군 장성들, 경찰청장 수뇌부들이 계속 증언을 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얘기했던 거하고는 다른 그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이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뭐 지켜봐야겠지만요. 내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좀 착오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지금은 한참 이게 이제 내란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좀 번미적 해석들도 많이 나오고는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좀 분명하게, 내가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이게 내란이 되겠냐, 뭐 그는 오히려 이 내란은 지금 이 야당들이 이 내란, 이 국가 전복 세력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반격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그것도 뭐 내가 볼 때는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조사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증언,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거 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그 담화문이 나오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광기에 어린 이 선전포고였다, 참 내란 수계 이 퇴진이 국민의 명령이다 하면서 강하게 또 비판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언론 사설들도 보면은요, 이 부산일보는 국민 뜻에 맞서겠다는 이 탄핵 방아쇠 스스로 당겼다, 이렇게 제목으로 사설을 냈고요. 또 2대12, 네, 민심을 외면한 채 혼란만 부추긴 윤 대통령의 고집 담화였다. 그리고 중앙일보, 자기 변명과 개변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의 담화였다. 동아일보, 끝없는 망상과 자기부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배제에 한시가 급하다, 뭐 이런 이 사설을 냈습니다. 네, 좀 담화문에 윤석열 대통령만의 망상과 이 자기부정, 뭐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일보는요, 내란죄를 피하려는 윤 대통령의 개변이었다, 이 참담하다, 뭐 이런 이 사설을 냈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보면 국내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어조로 이렇게 이 사설과 함께 이 기사를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네, 뭐 제가 지난 첫 번째 그러니까 방송을 했을 때 뭐 댓글을 쓰신 분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 방송할 때 댓글 한
70여 명께 넘었는데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기죽지 마시고 종북 중국 세력과 싸워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 우리 애국 보수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다는 분도 있고, 그리고 내란 수계는 이재명이다. 이 방탄 문재인 부패이다. 뭐 대통령 윤석열 뿐이다. 너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기 바란다. 뭐 이런 얘기 있고, 했고, 누가 대통령을 하든지 떠받들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지 싸움만이 답답하네요. 이렇게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쨌든 우려도 하면서 어쨌든 또 이 대통령을 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뭐 좀 지금 구구라고 할까요? 이 보수 주장하는 댓글을 저희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까지 와가지고 이 댓글을 다는 그런 시청자들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뭐 지금 이제는 이 탄핵 국면이 이제는 종료될까지는 끊임없는 정말 이 격전이 이제는 이루어질 것이다. 뭐 언론사뿐만 아니라 뭐 강화문, 뭐 여의도 이 광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 치열한 어쨌든 그런 대립이 이제는 불가피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2024년 12월 참 힘든 시간들을 우리 국민들이 보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2025년 새해를 좀 맞이하게 되는데요. 참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해보게 됩니다. 과연 탄핵 후 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돌아올 것인가? 예, 국민 여론은 대통령이 즉시 하야를 한다. 그리고 그게 안 되려면 이 탄핵을 해야 한다. 이 월등히 높죠. 그래서 좀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가 아닌 이 탄핵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탄핵이 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돌아올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으로 다시 임기를 마치게 된다고 하면 대통령으로서의 그 역할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제는 인용을 하게 되면은 60일 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과연 새롭게 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다면 누가 이 대통령이 될 것인가? 거기에 만약에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이 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또는 또 전국은 계속해서 더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또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우려도 해보게 됩니다. 참 그래서 정말 이게 이 윤석열 대통령과 또 후에 또 새로운 대통령이 뽑았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과 그 대립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오늘도 동포 여러분들에게 더 각별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담화문에서 이런 말을 했죠.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한번 제가 준비한 테스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서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또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이 국정원을 촬영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형법에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살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보와 경제의 전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네, 이 바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이 담화문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렇게 뭐 미국 항공모함, 그 부산에 정박 중이던 항공모함을 차량으로 적발된 사건, 그다음에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이 국정원을 촬영하다가 붙잡힌 이런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이걸 언급을 했죠. 이걸 언급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한국에서의 국가보안법에 그러니까 이 간첩죄로 모를 수 있는 거는 북주선, 이 북한이 아니면은 간첩 행위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간첩 행위로 처벌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외국인도 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이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뭐 여당 관계자라든지 어떤 정부 측에서는 그렇게 입장을 했지만은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 역시 반대를 하고 나왔죠. 그러면서 그 한 예로 이런 중국인 이거를 사례를 든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는 중국산 태양광 시설, 네, 전국의 살림을 파괴할 것이다 하면서 이 중국에 좀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어쨌든 그런 발언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를 역시 또 강조를 하면서 지금의 야당은 이것마저도 무너뜨리려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냐 하면서 이 야당을 공격하는 그런 담화문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이 중국 측에서도 가만히 이 국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중국인과 관련돼서 뭐 간첩죄 뭔가 연관돼서 언급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산 태양광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중국 대변인 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한번 볼까요? 네, 중국, 네, 중국 간첩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껴. 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건 좀 매일경제 뉴스인데요. 볼까요? 말을 아끼던 중국 정부 첫 논평, 근거 없는 간첩설 반대, 한중 관계 악영향 강조도.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 등을 언급한 점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논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의 관련 정보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과 연관시켜서 근거 없는 중국 간첩설을 제기하고 정상적인 경제 무역 협력을 먹칠하는 것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러한 발언은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한국의 내정이라면서 논평을 거부해온 중국 외교부가 이날 윤 대통령이 중국을 직접 거론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또 마오 대변인은 한국 측이 언급한 관련 사건이 아직 결론에 이르지 않았고 중앙의 관련 부처가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아직 간첩 활동을 했냐 안 했냐, 그게 중국에서 보낸 스페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의 이 관련 부처가 그 문제를 놓고 계속 소통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이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하고 나오니까 이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네, 뭐 또 입장을 이렇게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은 한국 측이 중국인과 관련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적시에 그 결과를 중국에 알리며 해당 중국인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중국산 태양광 시설이 살림을 파괴한다는 발언에 대해서
중국의 녹색 산업 발전은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 수요 등에 따른 결과이다 하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왔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담화문에서 이렇게 중국인, 지금 중국하고 한참 이 뭐 협상을 하고 있는, 또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나왔다. 그리고 이 중국산 뭐 태양열 뭐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나왔다는 거는, 저는 참 중국이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경제 교류도 하고 무역 교류도 해야 되고 계속 교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 그 상대방 국가를 이 예민한 시기에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는 너무 지나친 언급이 아닌가. 정말 이거는 좀 윤석열 대통령이 큰 내가 볼 때는 실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정비돼서 용인되지 않고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됐을 경우에 과연 이 중국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복원해 나갈 것이냐.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미국, 일본 뭐 계속 공조 체제에서 이렇게 나갈 것인데, 과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의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과연 그게 국익에 과연 맞을 것인가라는 그런 우려를 또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는 그러니까 반중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뉘야부동하고 있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속이 시원하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러니까 부동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에 대해서 저거 끝까지 같이 싸우자. 결국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을 좀 벌여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지금 중국에서 온 우리 동포부들뿐만 아니라 뭐 유학생들도 상당수가 되잖아요. 지금 한 100만 가까이가 됩니다. 우리 중국 조선족 동포들도 지금 뭐 80만 가까이 되지만은, 중국의 유학생이라든가 결혼해서 온 사람이라든가 어쨌든 중국하고 계속 이 관계를 맺고 나아갈 사람들이 한 30만 가까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이렇게 중국을 이렇게 언급을 한 거는 나중에 이 탄핵 정국에서 다시 이 대통령으로 복귀한다 하더라도 이거 커다란 이 부담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 왜 이런 거를 언급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참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그리고 더 큰 우려를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참 더 이거를 난국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저도 고민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시국 비상시국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같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상황이 이러니까요, 우리 또 중국 동포분들 더 각별히 말, 좀 행동 뭐 이런 데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서로 좀 잘 이 분위기를 그러니까 파악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